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국민의힘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또 주말 사이에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혔죠.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을 20여일 만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권성동 대행이 사퇴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자, 장성철 소장님, 일단 비대위로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네. 의총에 끝났는데요. 거기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네. 당은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총에 들어가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선, 재선, 중진 의원 다수가 비대위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 비상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서 국정 상황을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인사말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의원총회도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네. 3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30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이 이견 없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원 당규상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상당한 논란이 불러일으켜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을 하느냐라는 것을 놓고 당원 당규상 해석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현재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난장판이고 우승 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부분이요? 비대위가 구성되려면요. 네. 당이 정말 비상 상황이어야 돼요. 예. 지도력이 훼손되고 정말 당이 어렵고 지지율 막 어떻게든 뭐 떨어지고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네. 비대위로 가는데 지금은요 비대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놓고 당을 비상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뭐 예. 최고위원 사퇴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자폭을 한 거예요. 비대위를 위한 당의 상황이군요. 비대위를 네. 위해서 비상 상황을 자기네들끼리 네.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호가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예. 국민들이 실망과 결국에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예. 어떠한 당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뭐 권성동 대행이 직무대행 사퇴를 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새 대통령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80일, 100일도 안 되는 사이에 당내 집권 여당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이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킨 것도 또한 문제지만, 뭐 결국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제 파문이 더 커지는 네.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여전히 집권 여당을 일종의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뜻을 접지 않고 있다. 근데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 토론이 없잖아요. 비대위 체제 전환하는데 당 대표가 사실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자신이 직무대행 체제를 맡겠다고 했을 때에도 시끄러웠고 네. 결국 자신의 여러 가지 뭐 잡음이나 실수를 통해 가지고 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얘기까지 나오면은 그럼 당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의원들이 좀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윤심 한마디로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뭐 권성동 대행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만났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의 확고한 뜻은 비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를 의원들이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논쟁이.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의 뜻으로 좌지우지되는 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럴 경우에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거 그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당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지금 대통령이 간섭하는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과연 건강한 뭐 대통령실하고 집권 여당의 관계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이렇게 당이 혼란스러워지는 데 있어서 윤핵관들, 이른바 윤핵관들의 책임이 뭐 가장 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이른바 멀쩡하게 있는 당대표 찍어내기 하겠다고 하는 의중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 제가 뭐 해석하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보시는 거에 따른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윤핵관의 실수로 뭐 대통령과 나누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원내대표직 저는 윤핵관들이 이 선으로 물러나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당을 수습해 나가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기대도 만들고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지금 그렇게 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의 분란들을 이 뭐랄까요? 분란의 불씨를 계속 남겨놓는 예.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당을 정리해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큰 선거를 2번 이기고 어떻게 보면 정권 출범 2달밖에 안 돼서 자멸하는 모양새에 가까운 비상대책위 출범, 참 초유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 입장에 선 인물이 되어버렸죠. 이준석 대표 SNS를 통해서 뭐 양두구육 이런 말도 했고,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알아들으려면 영화까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룸 그리고 나주굴 이런 영화 속 캐릭터, 반지의 제왕 캐릭터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글쎄 이렇게 되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순조롭게 징계를 끝내고 복귀할 수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원천 차단이 되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준석 체제는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 징계해놓고 당대표 다시 복귀하는 것, 6개월 뒤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당원 당규상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거였거든요. 근데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 비대위 체제로 그냥 규정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게 된다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비대위 체제 전환,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임명할 거냐.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정이 부당한지 아닌지 법적으로 다툴 것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규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을 떠나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완전히 자기의 체제를 이런 식으로 끝내는 강제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더 이상 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도 사용했다고 하는 표현처럼 이제 개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사실상 지목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당대표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데 제일 큰 기여를 평가는 엇갈리지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집권 초기에 그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자기 정치적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여권 내부의 분열은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 얼마나 과연 도움이 되는가 여러 예. 가지 뭐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제는 친윤들을 향해서 작심 비판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던 이준석 대표. 오늘은 고민이 많을 때는 당원 가입을 하면 된다. 이런 그전에도 당원 가입 독려하는 메시지는 올렸었죠. 지금 속내가 어떨까요? 지금 돌파구가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본인도 답답하죠. 예. 답답하니까 이제 지방을 돌면서 당원을 만나고 SNS 상에서 본인의 생각들을 되게 자극적인 단어를 갖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좀 옳지 않아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흥분된 얘기들을 SNS 상에서 써가지고 자꾸 뭐 지금 대통령을 공격한다라든지 윤핵관을 공격한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자들 막 이런 식의 표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제 제가 한 2주 열흘 전에 네. 이준석 대표랑 저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성숙되고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적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라 이렇게, 그러던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네. 보면 아직도 좀 흥분해 있고 본인이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 예. 가만히 있으면 진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언들을 주위에서 많이 할 텐데요, 그죠? 많이 하는데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질상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비대위 체제로 억지로 가서 본인의 당대표직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면 법원에 아마 가처분 소송할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윤리위에서 징계는 법원에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당 대표직에 대해서 당원 당규를 어겨가면서 일단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례가 한 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네. 좀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좀 제발 국민 무서운 줄 아시고 본인들이 권력 잡는 것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네. 국민들의 뜻과 의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예, 지지율이 뭐 20% 후반까지 떨어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글쎄요, 뭐 의총이 30분 만에 끝났다고 하죠. 그러면서 비대위원회 전환을 지금 결정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당원 당규상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장 소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위원장은 또 어떤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당이 비대위원회 상황으로 가려면 네. 지도부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네. 정말 완전히 와해가 돼가지고 다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미경, 김용태 의원 있죠. 그다음에 성일종 정책회장 있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 있죠. 4명이 있잖아요 지금. 예. 지도부가 있는데 어떻게 비대위로 가느냐. 그것도 문제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대표 직무대행은 누구냐면요, 최고위원 중에서 다 득표자 순이에요. 그러면 정미경 최고위원이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이에요. 그러네요. 당원상. 예. 그러면은 나는 이거는 비대위로 간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라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선언을 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대위를 가자가 의결을 못해요. 그럼 지금 알아서 그만두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땐. 예.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많이 뭐 언론에 나왔지만 네.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거나 예. 그다음에 당대표 권한대행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직무대행이잖아요. 네. 비대위원장을 누가 그러면 임명할 거냐고요. 임명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누군가가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비대위원장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예. 결국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비대위원회로 국민의힘이 가려면 예. 첫 번째, 이준석 대표가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당에 부담 주기 싫습니다. 저 당대표 이제 완전히 그만둘게요. 네. 그만둬요. 그럼 이제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도 버틸 그런 명분이 없죠. 다 그만두게 돼요. 그러면 예. 이제 비대위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억지로 해가지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거예요. 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조항을 넣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또 변수가 하나 있어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전국위원회의 의장이 서병수 의원이란 말이에요. 네. 서병수 의원은 내가 아무리 당원 당규를 봐도 이건 비대위원회로 가야 될 명분과 조항들이 없다. 네. 이건 나는 못하겠다.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총에서는 비대위원회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지만, 비대위원회로 가기까지 상당히 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있다. 예.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네. 예를 들면 서병수도 협박을 하고 정미경 최고도 협박을 해가지고 네. 니들 다 어떻게 해버릴 거야, 윤리위에 해가지고 다 징계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뭐 비대위원장을 뭐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분을 말씀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마는 예. 조경태 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저보고 지금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고민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왔는데 자가발전입니까? 자가발전으로 보여지고, 예. 이제 유력하게 나오는 분들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네. 비대위원장 이분인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네. 중진 의원이라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계속 유지를 해요. 네. 그러니까 당적을 가진 국회 부의장은 당직을 맡으면 안 돼요라는 국회법의 규정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또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네.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지 지금 마세요. 이 혼란이 과연 네. 국민의힘에서부터 시작된 혼란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된 혼란이냐,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뭐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국정운영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모든 파문이 시작됐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고, 결국은 대선 기간 동안에 감정의 앙금이 남았었던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의 이쪽 혼란이 있는데 이것도 윤 대통령 뜻에 따라 혼란이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를 국민의힘에서도 인식해야 된다, 예. 이런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당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뭐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파문이 정리 안 될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사 문제에서부터 국민들이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에서부터 대통령 제일 측근이라고 불렸던 윤석열 사당 검사들이 쫙 권력기관장이 포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지금 박순애 교육부 총리가 갑자기 취학 연령 낮추겠다고 미리 먼저 공 던지고 난 다음에 수습도 못 해가지고 지금 네. 이러는 모양.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얘기까지 썼는데 경찰 인사 번복한 거 결국 치안정책관 경무관 한 명이 전성실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국정 난맥상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는 현상들이 나온 게 이게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상황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지만 대통령실 개편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혼란들을 정리해야 될지 일신하는 면모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예. 보여주지 않으면 이 혼란들을 저는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빠진 국민의힘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궁금합니다.